이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이 셔터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어떤 형태의 셔터가 사용되느냐 해서 구분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이 셔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강의할 때 다른 파트를 강의하면서 조금씩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몇 번씩 들으셨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는 아닌데 그 내용 앞에서 그냥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DSLR이라든가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 이런 카메라들, 필름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이 포칼 프레임 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터에는 포칼 프레임 셔터하고 렌즈 셔터가 있는데,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지금 현재는 포칼 프레임 셔터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 포맷이 커지는 필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도 포맷이 큰 게 있는데요, 이 필름 사이즈가 커지는 이런 포맷이 큰 카메라에서는 포칼 프레임 셔터는 사용이 안 되고요, 대부분 또 렌즈 셔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카메라는 포칼 프레임 셔터지만, 포맷이 큰 중형 또는 대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셔터막을 만든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또 정밀하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형 이상의 포맷의 카메라에서는 렌즈 셔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셔터는 포칼 프레임 셔터다 라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포칼 프레임 셔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포칼 프레임 셔터는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 바디에 그 필름명,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미지 센서 바로 앞에 셔터막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셔터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카메라 셔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얇은 철판으로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그게 열렸다 닫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요즘 사용하는 포칼 프레임 셔터 형태고, 그 과거에 필름 카메라의 구형 카메라의 셔터는 포칼 프레임 셔터는 좌우 주행식이었어요. 얘는 지금 상하 주행식이거든요. 그 상하 주행식으로 하다 보니까 좌우보다는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하이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셔터막을 지금 여러 개로 겹쳐서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 전에 그 좌우 주행식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장의 천이 열렸다 닫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하이 스피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폭도 넓고 셔터막도 천으로 되어 있고 해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이 하이 스피드가 지금보다는 많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그건 구형 카메라들에 많이 사용되는 거고, 요즘 나오는 카메라 애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상하 주행식으로 얇은 철판이 겹쳐져서 펴졌다 접혔다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게 포칼 프레임 셔터예요. 그래서 포칼 프레임 셔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센서면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포칼 프레임 셔터는 장점이 딱 한 가지예요. 장점이 뭡니까?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거. 렌즈 셔터에 비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카메라의 최고 스피드가 제가 아는 바로는 8,000분의 1초까지, 그 이상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빨리 변하는 세상이라 지금 말하는 과정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제까지, 아니 오늘까지 8,000분의 1초였고 보통 대부분 한 4,000분의 1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메이커의 그 브랜드 메이커마다 또 모델에 따라 이 셔터 스피드도 다 제각각인데, 평균적으로 한 4,000분의 1초, 최상은 8,000분의 1초까지 하이 스피드를 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렌즈 셔터는 그렇게 못 내거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또 단점이 있는데요. 구조상 문제로 셔터막이 이렇게 열렸다 닫힌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먼저 열린 부분은 빛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뒤쫓아와서 닫히니까 또 맨 뒤에 닫히는 부분은 빛이 나중에 들어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하는 상태에서 노광 얼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인데, 과거에 초창기의 카메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은 그 정도의 단점은 없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구조상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단점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단점이고요. 또 한 가지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후레쉬를 사용합니다. 후레쉬라는 건 실내에서도 사용하지만
그 실외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진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자 후레쉬를 사용할 때는 셔터 스피드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선 이상에서 사용하면 화면에 노광 얼룩이 생겨요. 아까 포칼 프레임 셔터 그 노광 얼룩이 생길 수 있는 단점과 비슷하게, 아니면 더 한계보다 엄청 빨리 사용하면 화면 전체에 후레쉬 빛이 안 들어가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칼 프레임 셔터에서 후레쉬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동조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동조 타임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요. 이 동조 타임이 셔터 스피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셔터 스피드로 쓰든가 그 이하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셔터가 후레쉬가 화면에 고르게 들어가려면 셔터가 완전히 열렸을 때 빛이 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열렸다 닫힐 때 터져버리면 화면의 일부분에 빛이 안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의 셔터 스피드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은 문제가 있다라는, 후레쉬를 사용할 때 그 셔터 속도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라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것도 셔터의 구조상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인데,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진동에 의해서 카메라에 미세한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요즘 나오는 카메라는 그 정도의 진동까지도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얘 또한 또 그 구조상의 문제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나온 단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포칼 프레임 셔터인데요. 이 포칼 프레임 셔터는 사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아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거지만 이게 실물입니다. 얇은 철판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요게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면서 완전히 열렸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요 위로 이미지 센서나 필름이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안쪽에 요거는 렌즈고요. 요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포칼 프레임 셔터고, 지금은 상하 주행식인데 과거에는 좌우 주행식으로 나왔었다. 상하 주행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하이 스피드가 높아질 수뿐이 없다라는 거를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칼 프레임 셔터라는 게 우리가 셔터 스피드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시간이 길고 짧은 걸로 해서 그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장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브랜드마다 메이커마다, 그러니까 그 모델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후지 카메라인데요. 후지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4000분의 1초, 최하는 1초고 요 TV 셔터에 대한 건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후레쉬를 사용할 때 여기 지금 보면 180하고 X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카메라에는 180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후레쉬를 사용할 수 있는 셔터의 한계를 빨간 숫자로 글씨로 해놓은 카메라도 있고, 어떤 카메라는 그 셔터 스피드 옆에 번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틀려요. 그 메이커마다 조금씩 표시하는 방법이 틀린데, 지금 이거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는 180 셔터 스피드 옆에 X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후레쉬를 사용할 때는 요 셔터 스피드부터 요 밑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이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셔터가 열렸다 닫히는 순간에 후레쉬 빛이 터지기 때문에 사진이 안 찍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셔터 스피드를, 후레쉬를 사용할 때 셔터 스피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를 예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포칼 프레임 셔터의 구조고 장단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셔터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렌즈 셔터가 있다라고 그랬고, 렌즈 셔터는 그 우리가 사용하는 걸 구조상으로 얘기하면 소형 카메라라고 얘기합니다. 소형 카메라. 소형 카메라 이상 중형 카메라, 대형 카메라에는 대부분이 100% 다 포칼 프레임 셔터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간혹. 그 지금도 사용하는 카메라일 거예요. 필름 카메라인데 펜탁스 67이라는 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포칼 프레임 셔터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 빼고 나머지들은 다 렌즈 셔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화면이 크니까 포칼 프레임 셔터를 만들기 위한 그 구조가 좀 약간 안정성이 결여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렌즈 셔터를 사용하는데, 렌즈 셔터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렌즈의 경동 안쪽에 이런 철판으로 연결돼서 요게 열렸다 닫히면서 찍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칼 프레임 셔터에 비해서 막이 열렸다 닫히는 것보다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고 셔터의 진동이 적고 장점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진동이 적다라는 건 카메라의 미세한 떨림도 막아줄 수가 있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하이 스피드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조상의 한계로 최고 스피드가 지금도 디지털 사진 시대지만 렌즈 셔터는 지금도 최고 스피드가 500분의 1초뿐이 안 나와요. 저 렌즈 셔터의 구조 자체가 그 이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어떤 특정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더 빠른 셔터 스피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카메라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카메라에 사용하는 셔터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아마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하이 스피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디지털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지만 이미지 센서나 화소수가 나날이 발전하는 상황이라 굳이 큰 포맷을 쓸 필요가 없는 상황도 됐기 때문에 그 렌즈 셔터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도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동도 적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고, 후레쉬 사용할 때 이거는 또 셔터 스피드에 한계가 없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포칼 프레임 셔터처럼 뭐 셔터 스피드 몇 이상은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셔터 스피드에 이 렌즈 셔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요? 얘는 중앙에서 변두리로 열렸다 닫히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아무리 작게 열려도 그걸 통해서 들어간 빛은 전체 화면으로 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노광 얼룩이 생길 수가 없어서 렌즈 셔터에서는 어떤 셔터 스피드에나 후레쉬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렌즈 셔터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렌즈 셔터가 일반적인 사진에서 많이 사용되고 특징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중형 포맷 이상으로 되어 있고, 최고 셔터 스피드가 여기 지금 그 렌즈 셔터로 되어 있는 그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지금 50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스피드 한계가 500까지 되어 있는 게 렌즈 셔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이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다 포칼 프레임 셔터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은 게 렌즈 셔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형 카메라로 촬영을 많이 하지만 나중에 사진을 좀 더 깊이 하다가 보면 포맷을 필름 포맷으로 바꿀 수도 있고 렌즈 셔터가 채택된 카메라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딱 단정을 지면은 큰일 납니다. 단정을 지면은 그만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되면 인생이 뭐 재밌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도 벌어지는 거고 계획되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건데, 나는 소형 카메라만 쓸 거,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만 쓸 거다. 그러니까 나는 렌즈 셔터 몰라도 된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렌즈 셔터를 만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포칼 프레임 셔터가 어떤 특징이 있고 렌즈 셔터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것도 같이 겹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배운 거에 대해서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를 재차 강조하면서 오늘 이번 수업도 마치겠습니다.